베어플래그 완성 이후 급락이 나왔고 반등은 나왔지만 1700불 고지를 넘지 못하며 시장은 다시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다시 1500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탈하며 한 번 더 공포를 만들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을 롱으로 봐야 할지 숏으로 대응해야 할지 기준 가격대와 매매 전략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정관점 그대로 롱이든 숏이든 장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말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말한 자리에서 반응 나오고 말한 목표가까지 찍어주는 남자. 이더리움 20승 1패 알트코인 17승 1패 운이 아니라 성적으로 증명하는 남자. 이더리움 권위자 트레이더 세윤입니다. 여러분 매매할 때 이러신 적 있죠? 롱 잡으면은 떨어지고 숏 잡으면 올라가고 손절 걸어두면 딱 거기만 찍고 다시 반등하고 진짜 세력이 내 방에 CCTV 달아놨나? 이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다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차트를 봅니다. 캔들도 같고 이평도 같고 거래량도 같습니다. 근데 결과는 다르죠. 누군가는 세력한테 털리고 누군가는 세력 움직임을 이용해서 털어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자입니다. 왜냐? 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입가, 익절가, 손절가, 간점 수정까지 기준을 잡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20승 1패 알트코인 17승 1패 이 정도면 이제 운 좋았다고 말하기도 민망하죠. 돈 벌고 싶으십니까? 매매할 때마다 털리는 거 그만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승률로 증명한 사람의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서 진입을 보는지, 목표가와 손절가는 어떻게 잡는지, 관점이 틀어졌을 때 어떻게 수정하는지 이걸 매일 영상과 실전 노트방에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하우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제 영상을 보고 실전 노트방에서 실제 진입에 대한 관점까지 확인을 하시는 분들과 그냥 흘려듣는 분들은 이미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 번의 진입자리, 익절자리, 손절 기준, 수정된 관점을 직접 보면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차이가 작아 보여도 한 달, 두 달 지나면 계좌에서 티가 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손해봤던 이유는 차트를 못 봐서가 아닙니다. 바로 기준이 없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 기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승률로 증명하는 남자의 관점 그냥 흘려듣지 마십시오. 고정 댓글에 있는 실전 노트방에서 제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진입하고 어디서 익절하고 어디서 손절 잡는지 같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목차 바로 살펴보시죠. 첫 번째 목차 이더리움에 대한 직전 관점 복귀이고요. 두 번째 이더리움의 기술적 분석, 세 번째 결론 및 매매 전략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차 직전 관점 복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이더리움 숏 관점 기준을 크게 두 구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1시간봉 이평선 응축 구간의 하단 넥라인 구간이었던 1640불 이탈 이후 리테스트였습니다. 당시 이더리움은 1시간봉 이평선들이 좁게 모이면서 위로 터질지 아래로 터질지 방향성을 준비하던 구간이었습니다. 그 응축 구간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가격이 바로 1640불 구간이었죠. 그래서 1640불을 지켜주는 동안에는 억지로 추격슛을 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반대로 1640불을 이탈하고 다시 리테스트 저항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그때 숏 진입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숏 진입 구간은 1775불 부근이었죠. 해당 구간은 피보나치 0.5 되돌림과 62평선이 겹친 구간이었고 반등이 강하게 나와줄 경우 오름숏을 보기 좋은 저항 구간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숏은 아무 자리에서 보는 게 아니라 1640불 구간을 이탈 이후 리테스트 혹은 반등이 강하게 나올 경우 1775불에 위치한 피보나치 0.5 되돌림 그리고 62평선이 겹친 구간에서 이 두 구간을 기준으로 보겠다고 말씀드렸었죠. 이후 차트는 새벽 전까지 큰 액션 없이 응축 구간 안에서 버텼습니다. 1640불을 강하게 이탈하지도 않았고 1775불까지 반등이 나온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막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넥라인 구간 1640불 구간에 이탈이 나온 상황입니다. 즉 기다렸던 숏 시나리오가 이제 시작된 거죠. 다만 중요한 건 무작정 추격숏을 치자는 게 아닙니다. 1640불을 이탈했다면 이제 그 구간이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으로 바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1640불 아래로 내려간 뒤 재차 올라왔을 때 1640불 부근에서 막히는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저항이 확인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숏 조건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1640불을
다시 한번 강하게 회복한다면 이탈에 대한 실패로 봐야 하고, 그때는 급하게 숏을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 이더리움은 반향성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구간이라는 거죠. 1640불을 다시 회복하는지 아니면 리테스트 저항 이후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지, 이 구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 이더리움이 1640불을 이탈 이후 어디까지 하락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숏 진입은 어떤 조건에서 봐야 하는지 다음 목차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목차, 이더리움 기술적 분석입니다. 먼저 작도부터 보겠습니다. 작도에서는 추세선 가로줄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만 깔끔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봉입니다. 일봉 기준으로 이더리움은 아직 전체적인 하락 흐름 안에 있습니다. 이전 저점 구간에서 반등은 나와줬지만 상단 주요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한 흐름은 아니죠. 즉 지금은 추세 전환보다 하락 추세선에서 나온 단기 반등으로 보셔야 합니다. 위쪽으로는 이전 반등과 매물대가 겹친 자리들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고, 현재는 상승 추세선을 이탈 이후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아래쪽에 위치한 1500불 부근의 매물대 구간에서 지지 역할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4시간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봉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이더리움은 단기 반등 이후 다시 하락 쪽으로 눌리는 흐름입니다. 상단 저항선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고, 현재는 아래쪽 지지 구간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서 하단 지지선을 지켜주게 된다면 다시 반등 시도가 나와줄 수 있지만, 이탈하게 된다면 다음 매물대 구간까지 하락이 나와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시간봉입니다. 1시간봉에서 가장 중요한 구간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구간인 1640불 부근입니다. 이 구간은 단기 응축 구간의 넥라인으로 볼 수 있었고, 현재는 그 1640불 이탈이 나와준 상황이죠. 즉 기존 지지선이 깨지면서 하락 쪽 시나리오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다만 아직 완전히 무너졌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전 저점 구간인 1605불 부근은 아직 방어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1시간봉 작도 기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640불을 다시 회복하는지, 1640불을 다시 강하게 회복해 주게 된다면 이번 이탈은 실패로 보고 박스 흐름 또는 응축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605불 구간, 전저점 구간을 이탈하는지입니다. 1605불마저 이탈해 주게 된다면 단순 눌림이 아니라 하락 폭발 가능성을 보셔야 합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1시간봉 피보나치 0.5 되돌림 구간에서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버텨주게 된다면 다시 1640불 리테스트가 나와줄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피보나치 0.5 되돌림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 아래 반등 포인트는 순서대로 보셔야 합니다. 피보나치 0.618 되돌림 1587불, 0.75 되돌림인 1559불, 그리고 이 구간들까지 이탈해주게 된다면 1500불부터 1550불 매물대 구간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작도 기준에서는 1640불 회복 여부, 1605불의 이탈 여부, 그리고 아래쪽 1587, 1559, 1500에서 1550불 매물대를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평선입니다. 일봉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일봉은 완전한 역배열의 상태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 구조가 상승 배열이 아니라 하락 배열로 정리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위쪽 이평선에서 계속 저항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일봉 5이평선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짧은 단기 이평선조차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일봉 5이평선 위로 가격이 안착하기 전까지는 반등을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등이 나와주려면 첫째, 5이평선 돌파와 기울기 전환이 필요하고, 둘째, 이후 22평 저항까지 체크해야 합니다. 현재 일봉 22평선은 하방으로 강하게 꺾여 있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이더리움은 급락 이후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일봉 22평선에서 강하게 저항을 맞고 다시 밀리는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22평선에서 막히면 추세 전환이 아니라 하락 중 되돌림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4시간봉입니다. 4시간봉 이평선도 현재 역배열 상황입니다. 가격이 반등하더라도 위에 있는 이평선들이 계속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여기서 핵심은 4시간봉 22평선의 이탈입니다. 4시간봉 22평선은 최근 단기 반등을 받쳐주던 기준선이었는데 현재는 이 구간을 이탈한 모습입니다. 특히 22평선이 상방 기울기를 만들고 있었는데 가격이 그 기울기를 깨고 내려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기 반등이 살아 있으려면 이탈 이후 빠르게 재돌파가 나와줘야 합니다. 다시 22평선 위로 올라타고 그 위에서 지지가 나와줘야 응축의 연장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재돌파하지 못하고 22평선 아래에서 계속 저항을 받아주게 된다면 응축 이후 하락 반향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1시간봉입니다.
한시간봉 이평선은 이전까지 좁게 모이며 응축 구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응축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을 했고, 이탈한 이평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건 단기적으로 위험한 구조입니다. 기존에 지지 역할을 하던 이평선들이 저항으로 바뀌면서 하락 폭발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간봉 이평선의 기준 핵심은 반등이 나올 때 이평 저항선을 다시 돌파하느냐, 아니면 저항을 받고 다시 밀리느냐입니다. 이평 저항선을 돌파해주게 된다면 응축 패턴의 연장,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밀리게 된다면 응축권 이탈 이후 하락 폭발 가능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평선 기준에서는 일봉은 역배열의 5이평 저항, 22평선은 강한 하방 기울기로 도달시 저항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시간봉은 22평선의 이탈, 1시간봉은 이평선의 응축 구간의 이탈 이후 저항을 받아주고 있다. 이평선만 놓고 보면 아직은 상승보단 하락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음은 반향성을 볼 수 있는 트리플 스토캐스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봉입니다. 일봉 스토캐스틱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골든 크로스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 부분만 보고 태클을 해보게 된다면 상승 가능성은 열려있는 모습이죠. 최소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직 장기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을 확실하게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장기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반등이 나와도 힘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하락 폭발, 저점 갱신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일봉 스토캐스틱 기준으로는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능성은 보이지만 도장 찍힌 반등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시간봉입니다. 4시간봉 스토캐스틱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하락 기울기입니다. 특히 장기 스토캐스틱은 고점 부근에서 이제 막 데드크로스가 나와줬죠. 현재 22평선을 이탈한 직후에 하락 시그널의 형태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이 끝나고 되돌리는 상황이 아닌 이제 추가적인 하락 폭발이 나와줄 수 있다 라고 해석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시간봉입니다. 1시간봉 스토캐스틱은 현재 응축형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지만 단기를 제외한 중기, 장기 모두 하락 방향으로 기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1시간봉은 오늘 당장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타임프레임인데, 여기서 중기, 장기가 모두 하락이면 단기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위에서 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1시간봉 스토캐스틱 기준에서는 현재 상승보다 하락에 더 유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리하자면 작도 기준으로는 1640불의 회복 여부와 1605불 전저점 이탈 여부가 핵심 포인트 구간입니다. 1640불을 다시 회복해 된다면 이탈에 대한 실패, 응축에 대한 연장으로 볼 수 있겠고, 1605불을 이탈하게 된다면 하락 폭발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아래쪽 반등 포인트로는 피보나치 0.618 되돌림인 1587불, 피보나치 0.75 되돌림 1559불, 그리고 1500에서 1550불 매물대 구간입니다. 이평선 기준으로는 일봉, 4시간봉, 1시간봉 모두 아직 하락이 유리한 구조이고요. 스토캐스틱 기준으로는 일봉은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1시간봉과 4시간봉은 하락 흐름이 더욱더 강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더리움은 예측으로 때려맞히는 자리가 아니고요. 1640불을 회복하게 된다면 응축 패턴의 연장, 1605불을 이탈해 주게 된다면 하락 폭발 가능성,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깔끔하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을 토대로 실제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지 다음 목차에서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목차, 결론 및 매매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더리움은 1시간봉 전저점 1605불 구간은 일단 방어를 해준 상황입니다. 이 부분만 보면 아직 완전히 무너진 차트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전저점은 방어해줬지만 위에 있는 이평선 구간에서는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있죠. 쉽게 말해서 아래에서는 버티고 있는데 위로는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무조건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저항 맞고 다시 밀리는 흐름을 조심해야 하죠. 그리고 4시간봉에서는 하락 시그널이 진행 중입니다. 4시간봉 22평선을 이탈했고 스토캐스틱 흐름도 하락 쪽에 더 유리한 구조죠. 즉 1시간봉에서는 전저점에 대한 방어가 나와줬지만 4시간봉에서는 하락 시그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을 숏 진입이 유효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바로 추격 숏을 치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는 분봉 기준으로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미 한번 눌린 자리에서 급하게 숏을 따라 들어가면 짧은 반등에 바로 흔들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분봉에서 다시 고점 구간으로 올라와 주고 그 구간에서 저항이 확인될 때 숏 진입을 볼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605불은 방어 중, 1시간봉 2평에서는 저항 중, 4시간봉 하락 시그널은 진행 중. 따라서 메인 관점은 숏입니다. 다만 진입은 5분봉, 15분봉들의 저점 구간이 아니라 고점 구간에서 진입을 볼 계획입니다. 목표가는 1시간봉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 잡을 예정이고요. 1차 목표가는 0.618, 1587불입니다. 현재 자리에서 다시 하락이 이어지게 된다면 가장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 1500
1587 부근입니다. 만약 이 구간까지 이탈하게 된다면 다음 목표가는 0.75 되돌림 1559불 그리고 1500에서 1550 매물대 구간입니다. 아래쪽에서는 무조건 욕심내기보다 피보나치 되돌림과 매물대 기준으로 이절을 나눠서 가져갈 계획이고요. 반대로 진입 이후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 1740불 부근을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이 구간은 4시간봉 가로줄 저항 구간과 4시간봉 62평선이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가격이 높아서 보는 자리가 아니라 가로줄과 이평저항이 동시에 겹치는 중요 저항 구간입니다. 따라서 숏 진입 이후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1740불 부근에서 추가 진입을 볼 예정입니다. 물론 1740불 온다고 무조건 들어가자는 건 아니고요. 해당 구간에서 저항이 나와주는지 시간봉들의 고점 시그널이 잡히는지 매수세가 약해지는지 확인하고 추가 진입을 볼 계획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1605불 전저점은 방어해준 모습이지만 1시간봉 이평선 구간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따라서 그리고 4시간봉 하락 시그널이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저는 분봉 고점 구간에서 숏 진입을 준비할 계획이고요. 1차 목표가는 1587불 그리고 이탈 시 1559불 그리고 1500에서 1550불 매물대 구간까지 순서대로 볼 예정입니다. 반대로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 4시간봉 가로줄 저항과 62평선이 겹치는 1740불 부근에서 추가 진입을 볼 계획이고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락 시그널은 살아있지만 분봉 저점에서 추격하면 짧은 반등에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점 추격이 아니라 고점 저항을 확인한 이후 숏 목표가는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으로 계단식 익절 상승 시에는 4시간봉 저항선 구간에서 추가 진입 이 전략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 이후에도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추적하며 1605불이 유지되는지 1시간봉 이평 저항을 돌파하는지 아니면 다시 저항을 막고 1587불 방향으로 밀리는지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차트를 봅니다. 다만 세력에게 털리는 쪽이 아니라 털어먹는 쪽에 서려고 합니다. 그 차이는 특별한 마법이 아니고요. 어디서 기다리는지 어디서 들어가는지 어디서 익절하는지 어디서 손절하는지 그리고 관점이 틀어졌을 때 얼마나 빠르게 수정하는지 이 정도의 차이입니다. 실전 노트 방에서는 제가 실제로 보는 진입자리, 익절자리, 손절 기준 그리고 추정된 관점까지 계속해서 남겨드리고 있고요. 이걸 보고 있는 분들은 시장이 움직일 때 같이 대응을 하고 있고 안 보고 계신 분들은 지나간 차트를 보면서 아 저기였구나 하고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처음엔 이 차이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놓친 자리, 2번 놓친 진입, 3번 놓친 익절 근데 이게 쌓이면 계좌 차이로 벌어지게 되죠. 상승장에서 롱 자리를 놓치고 하락장에서 숏 자리를 놓치고 횡보장에서 애매한 자리를 물리는 것 이게 전부 기준을 못 봤을 때 생기는 손해입니다. 승률 99%에 가까운 남자의 관점 그냥 구경만 하지 마세요. 제 실제 진입 관점과 노하우는 실전 노트방에서 계속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말로만 맞았다 틀렸다는 관점이 아니라 진입부터 결과까지 남기는 매매로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1640불 구간을 이탈했으나 1605불 전저점은 방어 중인 상황입니다. 1시간봉 응축 이평선 리테스트 저항을 받아주고 있으며 분봉 고점 도달 시 저는 숏 포지션을 진입할 예정이고요. 목표가는 피보나치 기준 1587불 그리고 추가 매집은 1740불 구간에서 예정입니다. 실전 노트 방에서는 진입, 익절, 손절, 관점 수정까지 실제 대응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차트 보면서 털리지 마시고 고정 댓글 링크 통해 같이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